새벽부터 밥 짓고 설거지하던 65세 박말순의 휴대폰에 단체방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 바닷가에서 웃는 딸과 사위, 그리고 말순이 모르는 남자까지 서 있는 사진. 아래에는 가족여행 시작이라는 분위기만 남아있죠. 곧이어 사위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장모님, 집 잘 부탁드려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요. 말순은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봅니다.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행 알림이 뜹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잡혔다는 내용. 말순은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락 앞에 섭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단체방에 딱 한 줄을 남기죠. 돌아오면 문 열지 마라. 들어오면 경찰 부를 거다. 일요일 저녁 여행에서 돌아온 딸과 사위가 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말순은 문 너머로 묻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 낸 사람 누구냐고.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였습니다. 박말순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65살이었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말순은 밥을 지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말순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치, 계란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어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말순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3개의 그릇을 놓았습니다. 딸 지운 것이었습니다. 사위 민석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것은 작았습니다. 다른 그릇보다 작았습니다. 괜찮아, 난 조금만 먹어도 돼. 말순은 이곳에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잠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맞벌이 하잖아. 잠깐만 도와줘. 지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잠깐이면 괜찮지. 하지만 잠깐은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은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은 1년이 됐습니다. 1년은 3년이 됐습니다. 말순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지훈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했어.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엄마, 부탁이 있어. 뭔데? 우리 집이 좀 어수선해. 잠깐만 와서 도와줄 수 있어? 말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갈게. 다음 날 말순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이었습니다. 세면도구였습니다. 책 2권이었습니다. 잠깐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딸 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였습니다. 30평쯤 됐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지훈이 반겼습니다. 사위 민석도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모님. 그래, 고맙다. 장모님 방은 여기예요. 민석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됐습니다. 창문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괜찮았습니다. 잠깐인데 뭐.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말수는 밥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지훈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두 번째 주도 괜찮았습니다. 말수는 똑같이 했습니다. 밥, 설거지, 빨래, 청소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도시락도 싸야 했습니다. 지훈 것이었습니다. 민석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 10시에 잤습니다.
괜찮아, 딸을 돕는 거잖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고마워. 괜찮다니까. 말수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왜? 엄마 방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내 방을? 응, 민석이 재택 근무하거든. 서재가 필요해. 말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나는? 저기 작은 방 있잖아. 거기로 가면 안 돼? 지훈이 가리킨 곳은 창고였습니다. 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말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 날 말수는 짐을 옮겼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침대도 작아졌습니다. 옷장도 작아졌습니다. 창문도 작아졌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봤습니다. 햇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잠만 자는 곳인걸. 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말순의 하루는 더 바빴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에 잤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 오는데 음식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엄마, 내일 회식인데 집 좀 치워줘. 알았어. 말수는 항상 알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지쳐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은 가사 도우미가 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가사 도우미보다 못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돈을 받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휴일이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퇴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퇴근도 없었습니다. 나는 뭐지? 말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지훈과 민석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말수는 서서 봤습니다. 장모님은 안 드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먹을게. 아, 네. 말수는 항상 나중에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나서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을 먹었습니다.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먹는 게 편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외로웠습니다. 말수는 슬펐습니다. 말수는 지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수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훈이 들을까봐였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말수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수는 잠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말순의 3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참는 세월이었습니다. 지치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당하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지훈과 민석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말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 말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여행? 어디로? 강원도 속초 민석이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그래. 좋겠다. 말수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갈래? 순간 말수는 기뻤습니다. 나도 데려가려나? 하지만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차가 좀 작아서요. 맞아. 그리고 엄마는 사람 많은데 싫어하잖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집이 편해. 그치? 엄마는 집이 제일 좋잖아.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내가 싫어한 게 아닌데. 두 사람은 출근했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말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만 올려 먹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맛있어.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채소를 샀습니다. 고기를 샀습니다. 과일을 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들고 왔습니다. 이제 익숙해. 저녁때가 됐습니다. 말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7시였습니다. 지훈과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저녁 먹어. 네.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금요일 저녁에 출발할 거야. 그래. 그럼 일요일 저녁에 올게. 알았어.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집 좀 부탁해. 당연하지.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드세요. 그래, 고마워. 말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쓸쓸했습니다. 반찬은 내가 만든 건데. 금요일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지훈과 민석은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택배 오면 받아줘. 알았어.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이틀 동안 혼자구나. 저녁때가 됐습니다. 말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식탁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외롭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말수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쉬어도 되겠네. 말수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더 심심하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띠링. 말수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체방 알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단체방이었습니다. 지훈, 민석, 그리고 말순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말수는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어깨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시작. 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족여행? 말수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지훈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장모님, 집은 부탁드려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없는 동안 택배 오면 좀 받아줘.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아, 현관 비번 그거 맞죠? 혹시 몰라서요.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수는 단체방 대화를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 대화들을 봤습니다. 한 달 전 대화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는 사람 많은데 싫어하잖아. 민석이었습니다. 맞아요. 장모님은 집이 제일 편하시죠. 말수는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싫어해서 안 간 게 아니구나. 그들이 편해서 나를 두고 간 거구나. 말수는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그때 핸드폰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신규 대출 약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수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대출? 내가? 말수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신규 대출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대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말수는 기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말수는 자세히 봤습니다. 전자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말순. 말순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서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말순은 자동이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낯선 계좌였습니다. 말수는 알았습니다. 누가 했는지 말입니다. 민석이가 했구나. 말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했어? 말수는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수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생각해야 돼. 말수는 심호흡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 돼. 말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신분증이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집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들을 봤습니다. 이 집을 처음 마련할 때였습니다. 말순이 돈을 보탰습니다.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편하게 살게. 지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말순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연금이 들어갔습니다. 적금이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 말수는 계산했습니다. 3년 동안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됐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지?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감사도 없었습니다. 존중도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어. 말수는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말수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말입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마포역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2번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20분쯤 기다렸습니다. 32번 고객님. 말수는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말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제 명의 대출 내역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일주일 전에 3천만 원 대출이 실행됐네요. 맞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말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날짜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있었고요. 말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핸드폰에는 위치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예 도용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를 모시겠습니다. 10분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고객님, 앉으세요. 말수는 상담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행에 온 적이 없습니다. 전자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전자서명 IP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댁 IP 주소가 맞네요. 네, 그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으로 서명한 게 아닙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그날 인증 기록이 없습니다. 지점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예 도용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대출부터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대출 상환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말수는 다른 것도 요청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나가는 자동이체도 전부 중지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네요. 이것도 제가 설정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중지하겠습니다.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상담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박말수님. 말수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말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출명의 도용건이었습니다. 자동이체 건이었습니다. 3년간 들어간 생활비 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말수는 물었습니다. 가족이어도 가능한가요? 네,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나쁜 범죄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대출 서류, 자동이체 내역, 전자서명 기록 등등 은행에서 받은 건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월요일에 경찰서 가세요. 말수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말수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지훈과 민석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는 1234였습니다. 너무 단순했습니다. 말수는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1959년 3월 15일 59만 315 비밀번호가 변경됐습니다. 말수는 관리실에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605호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집에 들이지 마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이었습니다. 책 2권이었습니다. 세면도구였습니다. 도장과 서류들이었습니다. 통장들이었습니다. 이게 내 전부야. 말수는 가방에 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말순이 보탠 돈 영수증이었습니다. 2천만 원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3년간 보낸 생활비 내역이었습니다. 연금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5천만 원은 넣었어. 그런데 돌아온 건 뭐지?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대신명의 도용만 당했습니다. 말수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쓸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말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였습니다. 마지막 저녁이 되려나 말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빨래도 개어놓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마지막 일이야. 밤이 됐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단체방이었습니다. 말수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돌아오면 문 열지 마세요. 들어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내야 돼. 이제 보내야 돼. 말수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단체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말수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말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당당한 내일을 말입니다. 말수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말순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반격이 말입니다. 통쾌한 반격이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훈도 민석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걸까?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 말수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7시가 됐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삐. 도어락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삐삐삐삐.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어락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지훈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민석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연타로 눌렀습니다. 말수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왜요? 왜긴요? 우리 집인데요. 말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왜 바꾸셨어요?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모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문 열고 얘기하자. 싫어요. 네? 엄마가 왜 이래?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어제 메시지 보냈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돌아오면 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지금 감정적으로 이러시면 곤란해요. 말수는 되물었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네. 여행 때문에 삐지신 거면 사과드릴게요. 사과요?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여행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 낸 사람이 누구죠?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카메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건요. 그게 뭐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장모님도 이 집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죠. 말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같이 쓰는 게 명예 도용을 정당화해요? 명예 도용이라니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하면 안 되는 짓이 있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 진짜야. 말수는 지훈을 봤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몰랐다고? 응, 민석이가 혼자 한 거야.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알았잖아. 뭐라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구나. 말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112입니다. 말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집에 무단 침입 시도 중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말수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가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서류로 설명 가능합니다.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민석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경찰 불렀다고요.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가족끼리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가족이면 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신뢰요, 존중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날 뭐로 봤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30대 남자 경찰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민석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가족끼리 다툰 건데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말수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체인이 걸려 있어서 조금만 열렸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사위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경찰이 민석을 봤습니다. 사실인가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허락은 받으셨나요? 그건 아니지만.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럼 명예 도용입니다. 말수는 문틈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경찰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출 약정서였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전자서명 기록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경찰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셔야겠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훈이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다. 하지만 나는 내 집의 무료 인력도 아니고 내 돈줄도 아니야.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민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모님, 집까지 이러실 필요는. 말순이 딱 잘랐습니다. 필요 있어.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다음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없어져. 경찰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가시죠. 민석과 지우는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체인도 다시 걸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나 잘했어.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켰으니까요. 처음으로 당당했으니까요. 말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말입니다. 말수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 준비가 말입니다. 존중받으며 살 준비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말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도장을 넣었습니다.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은행 자료들을 넣었습니다. 집 관련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핸드폰도 챙겼습니다. 준비 끝났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볼일 좀 보러요. 그러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마포 경찰서로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말수는 들어갔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고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명예 도용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말수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네. 말수는 앉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말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 사위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3천만 원입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약정서였습니다. 전자서명 기록이었습니다. IP 주소 확인서였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날짜에 어디 계셨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말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위치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서명은 집에서 이루어졌고요. 네, 하지만 제 핸드폰이 아닙니다. 말수는 핸드폰 인증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그날 인증 기록이 없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 사위입니다. 이름이 뭐죠? 김민석입니다. 형사가 기록했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으세요? 말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계좌에서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설정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갔나요? 제 사위 계좌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명예 도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말수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 소인은 김민석이었습니다. 혐의는 명예 도용이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말수는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됐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조사 일정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했어.
다음은 집으로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집이었습니다. 이제 말순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말순은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6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605호 앞에 섰습니다. 현관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민석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말순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말순은 민석을 봤습니다. 사과요? 네, 진심입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말순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그럼 계속 앉아 계세요. 말순은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들어갈게. 안 돼. 왜? 말순은 돌아봤습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 못 들어와. 지훈이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인데.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건 너희 집이 아니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명의가 누구예요? 제 명의잖아요. 말순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집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 집 계약금 누가 냈어? 민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2천만 원 냈어. 그건 중도금도 내가 보탰어. 1,000만 원 보탰어. 그리고 3년 동안 생활비 내 연금으로 냈어. 매달 100만 원씩. 말순은 계산했습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이야. 합치면 5,600만 원이야. 민석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날 뭐로 봤어? 무료 가사 도우미로 봤지.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 말순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사랑이요? 응.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여행에서 빼. 그건 사랑하는 사람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아?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너희가 사랑한 건 내 노동이야. 내 돈이야. 내가 아니라.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장모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말순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경찰서 다녀왔어요. 고소장 냈어요. 민석이 놀랐습니다. 고소요? 네, 명예도용으로요. 장모님,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요. 뭐라고요?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낸 돈 5,600만 원. 돌려받을 거예요. 법적으로요.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말순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누가 돈 냈는지가 중요해요. 법은 그걸 봐요. 말순은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대요. 지훈이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말순은 지훈을 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훈아. 응.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엄마. 너희는 날 사람으로 안 봤어. 도구로 봤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봤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석이 문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제발.
손 치워요. 안 치웁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또 경찰 부를까요? 민석은 손을 뗐습니다. 말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체인도 걸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줘.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당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수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말입니다. 존중받는 삶을 살 준비가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말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지훈과 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흘은 매일 왔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말수는 씻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있었습니다. 빵도 있었습니다. 우유도 있었습니다. 말수는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우유를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야. 말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아침이야.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릇이 적었습니다. 프라이팬 하나였습니다. 접시 하나였습니다. 컵 하나였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네. 말수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였습니다. 편하게 봤습니다. 중간에 끄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를 일도 없었으니까요.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순이 쓰던 큰 방이었습니다. 민석의 서재였던 곳이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이 방을 썼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침대도 컸습니다. 옷장도 컸습니다. 이제 내 방이야. 말수는 옷을 골랐습니다. 편한 옷이었습니다.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네. 오전 11시였습니다. 말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말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말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체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족 단체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생각해봤어. 말수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공원을 나왔습니다.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적게 샀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샀습니다.
채소 조금이었습니다. 고기 조금이었습니다. 과일도 조금이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계산을 했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돈도 아끼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넣었습니다. 파를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야.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쓰니까 더러울 게 없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말순 옷만 빨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이렇게 쉽네.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책이었습니다.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책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읽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여유구나. 저녁 때가 됐습니다. 말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야. 말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드라마도 봤습니다. 편하게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말수는 씻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밝았습니다. 이제 내 방이야.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말수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였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말수님. 들어오세요.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진행 상황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건은 접수됐습니다. 조사 일정도 잡혔고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건도 준비했습니다. 네. 박말수님이 이 집에 투자한 금액 5,600만 원. 이것을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은요? 높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송금 내역도 있고 증언도 받을 수 있고요.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딸분이랑은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왜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딸분도요. 저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가족 문제는 어렵죠. 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여. 토요일이었습니다. 말수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민석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상자에 넣었습니다. 지훈의 물건들도 정리했습니다. 상자에 넣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나중에 가져가라고 해야지. 말수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말순의 집이었습니다. 말순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말순의 공간이었습니다. 내 집이야. 말순은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컵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샀던 컵이었습니다.
예쁜 컵이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지훈과 민석이 쓰는 컵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말수는 그 컵에 차를 탔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야. 말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당한 삶을 말입니다. 존중받는 삶을 말입니다. 말수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준비가 말입니다. 자유롭게 살 준비가 말입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말입니다. 선택한 인생이 말입니다. 말순은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말순은 법원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민사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말순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으실 거예요? 네. 잠시 후 저쪽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민석도 있었습니다. 민석의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순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말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법원 직원이 불렀습니다. 모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박말순님. 네. 피고 김민석님. 네. 오늘은 조정 기일입니다. 합의 가능하신가요? 민석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합의 의사 있습니다. 말순의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합의 가능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건을 논의하시죠. 민석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5,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도합니다. 말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왜 과도합니까? 실제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집 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3년간 생활비 3,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입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거 비용을 누렸죠. 말순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3년간 무상으로 가사 노동을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사 도우미 비용은 월 2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금액 제시하세요. 민석의 변호사가 민석과 상의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말순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말순님 의견은요?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5,600만 원보다 적어. 하지만 말순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지훈을 봤습니다. 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훈이 눈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엄마? 말순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약속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말순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당연한 줄 알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통도 몰랐어. 엄마 외로움도 몰랐어. 그냥 내 편리함만 생각했어. 지우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를 사람으로 볼게. 존중할게. 말순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말순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응.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알아, 엄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알아. 말순은 지훈을 안았습니다. 지훈도 말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 말했습니다. 조건 하나 더 있어. 뭐예요? 민석 씨도 사과해야 해.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말순 앞으로 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 씨. 네. 나를 가족으로 봐요. 도구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말순은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합의하겠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민석의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합의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한 달 이내. 양측 서명해 주세요. 말순이 서명했습니다. 민석도 서명했습니다. 조정 성립됐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모두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을래?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 응. 세 사람은 법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식당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야?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나는 혼자 살 거야. 지훈이 놀랐습니다. 혼자? 응. 왜? 말순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필요해. 내 공간이 필요해. 너희랑 떨어져 사는 게 서로한테 좋아. 지훈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하지만 자주 보자. 그래, 자주 보자. 민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순은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너희가 써. 대신 내 목숨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 돈 쓰지 마. 알겠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말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주 연락할게. 그래. 민석도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래요.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말순은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눈 온다. 조심해서 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따뜻하게 있어. 사랑해. 말순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당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수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말입니다. 존중하는 관계를 말입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이 말입니다. 당당한 인생이 말입니다. 말순은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말순은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새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포구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공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말수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말수는 씻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계란을 삶았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야.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습니다. 말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30분쯤 갔습니다. 복지관에 내렸습니다. 마포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말수는 6개월 전부터 이곳에 다녔습니다.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주 2회 왔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수님.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층 강의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말수는 2층으로 갔습니다.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10여 명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이 인사했습니다. 오, 말순 씨 왔네. 안녕하세요. 말순은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교육이었습니다. 말순이 강사였습니다. 6개월 전 말순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사진 찍는 법 배워볼게요. 좋아요.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카메라 앱 여는 법이었습니다. 사진 찍는 법이었습니다. 확대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어머, 정말 찍혔네. 그럼요, 잘하셨어요. 2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갔습니다. 말순도 나왔습니다. 복지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잘 지내? 응, 엄마는? 나도 잘 지내.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왜? 밥 먹자. 말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정말? 토요일 어때? 좋아. 그럼 토요일 낮 12시에 엄마 집 앞에서 만나. 알았어.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훈과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3번 만났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차도 마셨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훈이 말순을 존중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정해.
엄마 의견이 중요해.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니까요. 민석도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공손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배려했습니다. 말수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토요일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낮 12시였습니다. 말수는 집 앞에 나왔습니다. 지훈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왔구나. 응, 타. 말수는 차에 탔습니다. 민석이는? 오늘은 우리 둘이만. 그래? 응, 엄마랑 둘이 밥 먹고 싶었어. 말수는 기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분쯤 갔습니다.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손 식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 앉았습니다.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정식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먹었습니다. 맛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엄마 요즘 어때? 좋아, 바쁘게 지내. 복지관 봉사 재밌어? 응, 재밌어. 보람도 있고. 지훈이 웃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정말? 응, 예전보다 훨씬. 말순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식사를 마쳤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예전에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말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반성했어.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본 거. 알아.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임신했어. 말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3개월 됐어. 축하한다. 말수는 지훈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몰라. 다음 달에 알 수 있대. 그래도 건강하게만 자라라. 응.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아기 낳으면 도와줄 수 있어?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매일은 못 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시간 존중할게. 고마워. 엄마, 내가 고마워.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지훈이 말순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래.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말순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말순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오늘 지훈이와 밥 먹었다. 임신 소식을 들었다. 기쁘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지훈이도 이해했다. 존중해준다고 했다. 고맙다. 말수는 계속 썼습니다. 6개월 전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도구로 살지 않겠다고. 사람으로 살겠다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 결정은 옳았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내 공간이 있다. 내 시간이 있다. 내 삶이 있다. 복지관에서 봉사도 한다. 어르신들을 가르친다. 보람 있다. 지훈이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예전처럼 일방적이지 않다. 서로 존중한다. 이게 진짜 가족이다. 말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말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에게도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름이지만 가까운 만큼 가장 쉽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가족에게도, 아니 가족에게야말로 더더욱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수는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6개월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신을 지켰으니까요. 처음으로 당당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존중받았으니까요. 말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존엄한 삶이 말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말입니다. 말순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더 당당하게 말입니다. 더 자유롭게 말입니다. 더 행복하게 말입니다. 말수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 준비가 말입니다. 사람답게 살 준비가 말입니다. 존중받으며 살 준비가 말입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단체방 가족여행 인증샷 한 장이 한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말수는 그날을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당당해진 날을 말입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